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결과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요인별 점수라는 것이군요. 반응 일관성은 유사한 의미의 문항들에 대해서 일관된 응답을 했다는 뜻이겠군요. 이 연속 독일 반응은 계속된 문항에 같은 번호로 응답했다는 것으로 얼마나 성실히 검사에 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박사님? 네,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다소 과장해서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응답수는 체크하지 않은 문항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결과 신뢰성 지표는 검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성적은 말 그대로 성적을 뜻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받는 객관적 성적이 아니고 검사 시 학생들이 스스로 표기한 성적을 나타냅니다. 그 밑에 있는 학습 시간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통해 공부한 시간 외에 혼자 공부한 시간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또 성적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성적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불편감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혹시 좀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 심리적 어려움에 느끼는 정도를 표시해 줍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종합 프로파일을 살펴볼까요? 여기 표에서 척도명에 보면 4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네, 바로 이 4가지 특성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이 자기주도 학습 지수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이 지수는요, 일종의 종합 점수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 즉 주도적으로 학습하는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점수는 IQ처럼 평균이 100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이 될수록 주도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표를 보시고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성격적 특성이 나오죠. 이 성격적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하는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성격적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효능감은 공부를 자신의 힘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의미합니다. 결과 기대는 이렇게 노력했을 때 결과 역시 자신이 의도한 만큼 잘 받아낼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성실성은 자신이 계획한 일을 또 공부를 얼마나 계획성 있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또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역시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성격적 특성이 낮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성격적 특성이 낮으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포기하다 보면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정서적 특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청소년기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안, 우울, 짜증을 얼마나 많이 혹은 자주 겪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높은 학생들은요,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유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는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고민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동기적 특성은 어떤 건가요? 네, 동기적 특성은 공부에 있어서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동기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동기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이 동기는 더욱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어서 잘 보이려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함께 표를 보실까요? 학습 동기는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흥미와 만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둘째로 경쟁 동기는 남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를 의미하고요.
경쟁 동기도 좋지만 경쟁 상대가 나보다 잘하게 되면 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회피 동기는 하기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기 싫다고 점점 멀리하면은 목표의식이 점점 더 멀어지겠죠.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전략인데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학습 전략은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은 공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요. 사실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공부할 때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요령과 전략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일단 굳어지고 나면 거의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렇죠. 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겠어요. 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이 학습의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학습 습관은 공부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학습 준비 단계, 진행 단계, 확인 평가 단계가 그것입니다. 네, 그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학습 진행 단계의 첫 번째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바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공부 환경은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장소가 집중에 얼마나 유리한 곳인지를 의미합니다. 수업 태도는 학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집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노트 필기는 필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필기하고 또 잘 활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중 전략에서는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과제에 얼마나 깊이 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책 읽기에서는 책을 읽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책을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봤느냐, 얼마나 많이 봤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보다는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배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억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확인 평가 단계에서는 시험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또 시험 상황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요령껏 시험을 치르는지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박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공부에 많은 도움 됐나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결과지를 잘 읽어보시고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결과지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결과가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도 있답니다. 이 검사지 왼쪽을 보면 접속 번호가 있죠. 이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자신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결과지 뒷면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설명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학습전략 검사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결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